자, 여기서부터 읽어봅시다. Z에 발을 씌우면은 허수 부분에 부호가 바뀌고, 거기에 i를 곱하면은 허수분과 실수분이 뒤바뀌게 되는데, 네, 부호가 바뀐 상태에서 i가 곱해졌으니까 부호가 다시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허수 부분, 실수 부분만 뒤바뀐 그런 부소수가 됩니다. 네, 더해서 0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네, 어떤 상황이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원래 허수분과 실수분의 부호만 다른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저게 그대로 뒤바뀌었을 때, 네, 말 그대로 이제 부호만 바뀌는 그런 식의 상황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허수분, 실수분이 뒤바뀌어 있는데 더해서 영이라는 얘기는 그냥 부호가 정반대한 뜻이잖아요, 그죠? 네, 부호가 정반대예요. 근데 허수분, 실수분을 뒤바꿔서 부호가 정반대가 된다는 얘기는 이 두 개가 원래 부호가 반대였다는 얘기라고요. 네, 그렇다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Z의 정체는 네, 이런 녀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Z의 정체가 이런 녀석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여기는 이제 리조급이 많이 살아난 얘기인 거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저기 A가 양수라는 걸 그냥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구조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는 정보를 더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제곱하면 순호수가 되는 구조입니다. 대표적인 게 1 플러스 i하고 1 마이너스 i가 있는 거죠. 그래서 1 마이너스 i 이 형태예요. 이게 제곱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2i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제곱하면 네,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정확히 이 상황이라고 부르죠. 이 상황이어서 그냥 이제 Z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이제 Z가 이거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써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네, 이제 두 번째 걸 봅시다. 두 번째 것은 이것의 실수 부분이 2라는 얘기예요. 그죠? 네, 실수 부분이 2인데 제곱한 거하고 Z를 비교했더니 네, 뭐 그걸 뺐을 때 순호수가 된다는 그런 식의 얘기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걸 빼서 순호수가 된다는 얘기는 실수 부분이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러니까 Z 했을 때 제곱했을 때의 실수 부분이 1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제곱했을 때 실수 부분이 1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 플러스 몇 i인데 네, 제곱했을 때 실수 부분이 1이 되려면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4 빼기 3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네, 여기가 3이라는 얘기예요. 또 이게 얘기하는 것은 네. W가 2 플러스 루트 3i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답하면 되죠. 여기에 대답을 하자면 Z제곱은 이미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가면 돼요. 그죠? 네. 거기에다 i를 곱하면 이제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죠? 네. 플러스 2가 되는데 여기하고 이제 빼면은 상쇄가 되고 이제 마이너스 3i만 남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원하는 네, 문제였나 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좋아요. 뭐 사실은 이제 A 플러스 B를 푼 것과 크게 다를 건 없는데 네, 가능한 그 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보듯이 그냥 본 것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네, 이제 2차식과 거기에 근을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조건을 네,
줬는데 그 조건을 이제 어떻게 읽어내냐면 알파를 넣으면 3알파 곱하기 6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 베타를 넣으면은 마이너스 3베타 좀 같은 형태예요. 6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 그 다음에 F1은 2이다. 그리고 2차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2차식 원래 조건이 3개 있어야 되거든요. 네, 결정이 되겠죠. 그때 네, 두 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어요. fx의 두 근의 곱이라고 한다면 이게 최고차항 계수가 a로 되어 있다면 최고차항 계수가 a로 되어 있다면 네, ax 플러스 이렇게 했을까? 네, 뭐 a분의 c를 구하는 거죠. a분의 c를. 오케이. 자, 이 정도 정리하고 갑시다. 이제 이걸 이렇게 나눠봅시다. fx라는 게 알파를 넣었을 때 또는 베타를 넣었을 때 라는 상황으로 최고차항 계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알 수 없고 그때 마이너스 3 자기 자신이 나오는데 여기가 6 마이너스 베타가 나와야 돼요. 6 마이너스 다른 쪽에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6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x 이렇게 쓰면은 알파가 나오면 베타가 나오고요. 베타 나오면 알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양쪽 다 확보해 놓고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침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할 수가, 여기에 곱하기. 네.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일렸을 때 2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식은 이미 주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정하고 여기 이제 1 넣으면은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3 나오니까 네. 2가 나오려면 이쪽에 5가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5가 있어야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식이 완성이 됐고 이제 우리는 최고차항 계수 마이너스 8과 상수항 마이너스 20만 비교하면 답이 되겠죠. 이게 2번을 네.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물론 네, 해설에 있는 그 정석적인 풀이도 당연히 잘 아셔야 됩니다. 해석에 있는 정석적인 풀이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f 알파가 마이너스 3알파 제곱이 되고 저 6 마이너스 베타를 아까 근거의 승계로 바꿨었잖아요. 그죠? f 베타가 마이너스 3베타 제곱이 되는데 이때 이걸 넘겨서 는 0의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바뀌는 건 변수로 여기 바뀌잖아요. 그럼 변수 하는 거예요. 안 바뀌는 것은 그대로 쓰는 거죠. 네. 일정한 건 상수, 바뀌는 건 변수 이렇게 인지하는 그걸 좀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알파, 베타를 넣었을 때 성립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2차 식이니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그렇게 접근하는 게 이제 해설 풀이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봅시다. 3번 문제는 네, 2차 방정식을 위정계수를 a를 써서 하고 마지막에 질문이 a 더하기 b 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는 정수 그 다음에 b는 네 0 또는 음의 정수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두 근의 차의 제곱이 10 이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근을 가지면서 그렇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실근이란 말 때문에 판별식을 써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살펴봅시다. 일단 두 근의 차이는 루트 판별식이죠. 최고창에서 얘기할 때. 그러니까 얘는 지금 판별식과 같습니다. 판별식이 이렇다는 얘기야. 실근을 가있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이걸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판별식을 쓰면은 a 제곱 마이너스 4b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서로 다르니까? 감사합니다. 서로 다르단 말이 있었다면 이제 여기가 필요가 없어지겠네요. 네. 자, 근데 이게 모습이 전혀 달라요. 그죠? 네. 근데 관련이 있는가 하면은 뭐 관련 지을 만한 건덕지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냥 그냥 푸는 문제인가 봐요. 여기서부터는 정수라는 거에 기대서 하나 보죠. 그래서 이제 둘 중에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 뭐 그 정도만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제곱수다 보니까 제곱수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게 뿔마 1일 때부터 이렇게 뭐 이게 0일 때? 이게 0일 때를 생각하면은 b가 될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1, 그죠? 마이너스 2 이렇게 두게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뿔마 1일 때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럼 이제 b가 될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됩니까? 네.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죠? 마이너스 2가 되죠? 1 더하기 8 되죠? 첫 번째 게 b가 안 돼요? 그러면은 0 플러스 4, 0 플러스 8. 근데 0보다 크잖아. 여기 등호 뺐으니까 0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뿔마 2일 때. 근데 지금 b가 음의정수니까 여기가 양수거든요. 그러니까 10보다 작게 다 구성돼야 돼요. 그러니까 b는 최대치가 2일 수밖에 없고 a도 최대치가 2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제일 마지막인 거죠. 그러니까 4 더하기 0 되고요. 4 더하기 4 됩니다. 그죠? 4 더하기 8만 안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상황이 나왔어요. 그 A가 3인 경우도 0이면 존재할 수 있는데 그 a 최대 3까지 되는 거군요. B가 0이면 돼서 a 최대 3까지 되네요. 이렇게 a 최대 3까지, b는 최대 2까지. 그게 저 사이경을 가지고 하는.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보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b가 값이 크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a, b가 사실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련이 있어요. 이때 이거고 이때 이거고 하니까 그 쌍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b 입장에서 제일 유리한 건 2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도 a가 그걸 이겨주면은 괜찮은데 못 이기죠. 그죠? b가 제곱되는 순간 4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최대치를 구할 수가 있을까요? 4하고 플러스 1까지.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5가 되죠. 그죠? 이거 가지고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소치는 b가 0인 게 당연히 좋을 테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제일 작은 값이니까 이게 가장 작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4번 문제는 그러니까 2차 항과 뭐 절대값을 같이 가져서 근이 최대 4개 나오는 그런 방정식을 제시하고, 근데 그 방정식이 근이 2개인데 정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fx라는 말이 나왔고 그게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식이다 정도를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알파벳하고 저기 fx를 섞어서 어떤 두 값이 그 2차 방정식의 근이다 라고 하는데, 2차 방식은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근이 거지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근각계상에만 쓰는 거죠. 근각계상에 쓰는 건데,
그렇다면 이 식도 다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그는 자연수와 정수 조건 어떻게 써서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네. 여기서 이용하는 게 되게 좀 곤란해 보이는데 질문이 보니까 F0 그러니까 상수항만 물어보고 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뭐 1차항과 상수항 이렇게 썼다면 네, 여기 B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KB 네. 재밌네. 자, 그래서 근데 이게 혹시 이 알파 베타가 부호만 다른 그런 두 숫자라면 그러면 F 알파 F 베타 값이 더했을 때 저기 A가 사라지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혹시 구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일단 이제 시작해볼게요. 이걸 이제 한쪽으로 넘겨서 2차 방정식처럼 접근을 한다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k 절대값 x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1차 항에만 절대값 씌워져 있는 2차 방정식은 2차 항에도 절대값 씌워서 푸는 편이죠. 식이 전혀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두 근은 절대값 x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그 절대값 x는 절대값 알파와 절대값 베타가 나오겠죠. 네. 이게 부호만 다르면 이제 그냥 하나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어쨌든 정수니까 절대값을 씌워도 정수겠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값을 씌웠을 때 두 근은 그럼 당연히 자연수가 나와야죠, 그죠? 네. 자연수의 곱이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게 말이 안 되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근데 그게 그럴 수 있는 게 뭐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절대값 x가 마이너스 1과 5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이건 답이 안 되는 거야. 이것만 답이 돼. 그래도 x값은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답이 최대 4개까지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서 2개 나오고 각각 2개씩 나오고 그 중에 이제 2개가 선택이 됐나 봐. 이런 식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제 납득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해봅시다. 일단 어쨌든 이 하나 남은 모습은 정수가 돼야 돼요. 근데 정수로 분리한다면 내가 생각할 수 있게 마이너스 1, 5,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5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x가 정수근이 뿔마 5가 나온 상황과 뿔마 1이 나온 상황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 두 근의 합이 양수거든. k가 자연수니까. 네. 그렇다면 어쨌든 두 근의 합이 양수이려면은 이게 안 돼요. 알겠습니까? 네, 이것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정 지을 수가 있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알파베타는 결정했어요. 그래서 아까 짐작과 같네요. 부호만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에 근각계석에서 합이 의미가 있습니다. 네. 합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은 이 가운데는 어차피 없어져요. 여기 2배, 여기 2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5집어넣으면 25니까 2배 하면 50 나오고 2배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합이 40이라고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고. 그래서 B를 구할 수 있고요. 여기서 K값이 이미 나왔죠? 두 근의 합이 4잖아요. 그죠? 두 근의 합이 4라고 한다면은 K값은 2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문제가 풀리네요.